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오전 11시 46분입니다. 39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당함으로써 18년의 집권이 끝나고 유신체제가 끝나고 그리고 62년의 생애가 끝난 날입니다. 39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1979년 11월 3일 고 박정희 대통령 국장이 중앙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이 중앙청은 김영삼에 의해서 철거되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영전에 바쳤습니다. 이때 국립교향악단이 연주한 장엄한 곡이 교향시로 알려져 있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였습니다. 독일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이 장엄한 곡은 독일인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고음으로 치달은 뒤에 꼭지점에 도달했다가 갑자기 탁 끊어지는, 어떻게 보면 피크타임에 인생을 끝낸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 성격을 잘 나타내는 곡으로 보였습니다. 이 곡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철학자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의 서문이 너무나 문학적이고 감동적이라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을 선택한 것은 누가 했느냐? 국립교향악단의 홍연택 상임지휘자가 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초인의 이미지를 연결하고 말고 할 결혈이 없었다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곡을 연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절묘한 선곡이 되었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니체는 어떤 철학자냐 하면은 권력, 힘, 초인, 위대한 인물에 대한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 의지를 매우 중시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과거의 철학자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래서 니체가 바그너에게 영향을 주고 바그너가 음악적으로 히틀러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히틀러의 아주 왜곡된 권력 의지로 나타나서 세계에 재앙을 불러왔다는 그런 또 비판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 한동안 최근까지 바그너 음악은 연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 서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좀 연관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란 실로 더러운 강물일 뿐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이 강물을 삼켜버리려면 모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바다처럼 큰 인물이 되어야 더러운 강물을 삼키고도 자신은 오염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 박정희를 지칭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박정희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헤쳐가면서 영욕과 청탁을 같이 들이마셨던 사람입니다. 더러운 강물 같은 한 시대를 삼켜서 바다와 같은 다른 시대, 바로 우리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을 빚어낸 사람이죠. 박정희가 그런 용광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나서도 그는 그런 순수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난 게 가슴에 총을 맞고도 난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고 한
그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더러운 강물과 같은 한 시대를 삼켜서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우리가 농담을 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사람, 박정희. 이런 사람을 알아본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미국의 주한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은 박정희 대통령 죽은 직후에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한시도 자신이 태어난 곳과 농민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토종 한국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는 죽은 뒤에 이 지식인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지금도 맞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탄생 100주년인데 기림 우표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제도 속에, 대한민국의 문명 속에는 박정희는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우려고 하는 세력이 결국 역사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연결식에서는 박정희의 육성연설 녹음을 2편 골라서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유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맨 처음 튼 것이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식 치사입니다. 여기서 박정희는 자주정신을 강조합니다. 자주정신이란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 창조의 주체라는 자각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에 뿌리를 둔 주체적 민족사관을 정립하여 자주정신을 북돋움으로써 민족중흥의 활력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혔던 한국인들을 해방시키고 힘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단어는, 이분들을 상징하는 단어는 자유이고 자주입니다. 이승만의 자유, 박정희의 자주. 이것이 오늘 극좌 세력의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의해서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속기 때문이죠. 박정희는 자기가 쓴 국가와 혁명과 나의 끝장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인 것이다. 본인이 특권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굴림사회를 증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언처럼 썼습니다. 오늘날 한반도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남북 간의 대결은 결국은 이승만과 김일성의 후속 대결입니다. 이승만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해양문화권 전략과 김일성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그리고 대륙문화 전략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유와 폭압의 대결이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 김일성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 지금 힘이 붙어가지고 김정은과 손잡고 연방제 운운하고 있습니다. 연방제는 샘물과 오물을 섞어서 같이 마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박정희 세력과 김대중 세력의 대결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정희로 대표되는 국가 중심, 그리고 과학, 기술, 사실에 충실하는 실용주의 정신, 자주국방으로 대표되는 어떤 민족 주체성, 그러면서도 시장경제와 대외적 개방을 중시하는 열린 자주 전략, 그리고 산업공상에 찌든 우리 민족의 퇴영적 신분 질서를 사자를 약화시켜서, 사자는 기자, 판사, 검사, 관료,
요사로 말하면 귀족 노조, 일종의 신종 사대부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약화시키고 군인, 기업인, 과학, 기술자, 중산층을 북돋우는 그런 혁명적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 세력 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좌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력은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요사이는 민족을 앞세우면서 자유를 그리고 사실을, 과학을 부정하거나 아주 무시하고 명분을 앞세우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합니다. 국가를 민족보다 더 아래에 민족의 부하로 만들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북한과는 민족 공조 전략으로 나아가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민족 반역적 범행은 덮어두고 같은 민족이니까 일단 합치자 하는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 물질적 현실은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중 대결 구도에서 중국 편에 설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이 문명 건설의 반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명 건설의 결과가 뭐냐? 바로 삼권 분립 제도고 언론의 자유이고 그리고 든든한 기업이고 국방력이고 과학 기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이승만, 박정희에 의해서 우리는 민족사 2000년에 처음으로 독립된 개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개인이 국가에 눌리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복지, 경제, 군대를 만들어낸 박정희와 거기에 대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김대중, 박정희 세력과 김대중 세력의 대결이 지금은 박정희 세력이 진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박정희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문명 건설 세력인 덕분입니다. 문명 건설 세력 대 문명 파괴 세력의 대결에서 문명 건설 세력이 질 수 없는 국제적 환경 속에 있고 한국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이 문명의 저력이 정말 위험해질 때는 생존 투쟁 차원의 골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